제 주변에서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폐차한 분만 2분이거든. 근데 뭐 근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2번 다. 그리고 다른 분도 또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안 다치고 이제 C급 하는 거지. 근데 폐차에도 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몸이 상하면 이게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한 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뭘 생각하냐면, 이거 진짜 야리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임신이 될 때, 조금 추접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들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억에서 3억대 1로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중에 율곡이 있는 거야. 어떤 건 율곡이고, 어떤 건 이제 나 같은 사람인 거고, 어떤 건 이제 덧저리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1억에서 3억짜리 공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놈이 수정이 되느냐, 저놈이 수정되느냐로, 율곡 같은 애가 하나 들어오면 과외가 필요가 없지. 그렇게 혼자서 다 잘하는 애가 걸리면 되게 편안한 거고, 그런데 그때 조금 상태 안 좋은 애가 걸리면 그때 이제 보수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애들 교육비에 돈을 이제 쏟아 붓는 거지. 그래도 안 될 거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돼도 되고 저게 돼도 되는 거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10대 1도 아니고 억대 1이야. 억대 1. 그리고 그거에 너무 어떻게 보면 랜덤에서 시작한 것 같지 않아? 그거를 인연으로 말하면 서로 땡기는 인연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조금만 좋은 생각을 해서 조금 상태 좋은 게 들어왔으면 인생 편안하다. 그런데 조금 상태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게다가 동아시아의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게 평생 AS거든. 평생 AS. 그거, 우리 그 부모 운중경에도 나오잖아. 구경연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눈 감을 때까지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종 때 이렇게, 우리는 임종을 이렇게 보는 문화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임종원에 자식도 여럿이고 이렇게 쭉 둘러서 있으면 마지막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그게 단골 멘트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 돌아가실 때.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깝깝한 거고 우리는 좀 살아있는 사람은 좀 나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좀 심각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길도 모르는, 묻지마 여행을 떠나는 거야. 얼마나 막막하겠어. 자,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있겠지. 그런데, 그때 만약에 조금만 당신께서 좋은 생각을 해서 임신될 때 조금 좋은 놈이 됐으면 그거 중시족감이 하나 나오는 거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잘난 놈 하나 나오면 중시족감이라 그랬었거든. 그런 표현 이제 젊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고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집안에 중시족감이 나왔어. 그러면 엄청나게 뿌듯해하는 최고 어떻게 보면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예, 직접 들어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서 중시족감이라는 거 말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 나를 가리켜서 중시족감이라는 거는 못 들어요. 그 정도는 누가 듣냐면, 뭐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중시족감이지. 그 집안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그게 어느 정신인지냐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분이 몇이나 있겠어. 족보 다 따져봐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정도가 굉장한 칭찬이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 집 아들내미는 참 중시족감이야. 그러면 진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고의 영예칭호로 딱 이렇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여자분들이라서 그런가? 남자들이 이거 사랑방에서 하는 얘기인가? 나는 왜 들어봤지? 그런 건 아니고요. 중시족감이 출가했겠어. 중시족감이 단종으로. 중시존대 단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 그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1억에서 3억개 안에 그 중시족감이 있다니까. 있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야, 1억 분의 1의 확률로 최고급의 애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1억 분의 1, 야, 우리나라 인구가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된다고. 1억 분의 1이면 확률이 엄청난 건데. 그래서 그게 그 결정되는 거. 그때 그게 인연을 조금만 내가 좋은 생각들을 해서 걔가 됐으면, 야, 그러면 자식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가는 거지. 근데 조금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애가 나오면 평생 AS를 하면서 태국 군대랑 비슷한 거지. 태국 군대 아세요? 태국 군대 제비 뽑기로 가요. 추첨을 해가지고 군대 이러면 군대야. 이게 군대로 나오면 내가 뽑았어. 뺑뺑인데 군대하고 군대 아닌 게 있다니까? 야, 미친다. 군대를 뺑뺑이로 해, 이 나라는. 되게 재밌어.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참 공평해요. 근데, 야, 이게 그 뺑뺑이 한 번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영상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군대 걸린 애들 중에서 거의 졸도하는 애들도 있어. 아이씨, 이제 이런 거지. 그리고 군대 면제로 나오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전에 그 강호동 그 씨름판에서 천하장사 됐을 때 막 괴성을 지르면서 강호동 천하장사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요즘 애들은 강호동 그냥 MC인 줄 알걸?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는 뭘까? 그 한 끗 차이는 뭘까?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똑같이 나도, 별 볼 일 없이 교통사고가 났어도, 관절 같은 게 다쳐서, 아니, 차도 멀쩡하고, 뭐 별로 크게 충격도 안, 근데 하필, 내가 그거, 끽 할 때, 무릎을 갖다 봐가지고, 무릎이 하나가 나갔네. 근데 이게, 하필 내가 또 70이네. 이러면, 이게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 한 끗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프면, 이런 거 부딪히면 타박상 같은 거는 며칠 지나면 그냥 낫잖아. 아니, 며칠 전에도 지금 그 80 넘으신 어른이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또 완파가 됐는데, 사람 멀쩡하다고, 지금. 그 걱정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멀쩡하다. 이제 놀랬지. 놀래고, 교통사고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날은 멀쩡한데 좀 지나면 쑤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별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며칠 지나면 낫는 거지. 한 열흘 정도 쑤시다가 마는 거지 뭐. 멍 빠지듯이, 멍 내려가고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차이는 뭘까? 차가 멀쩡한데도 그런 관절 같은 데 박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들이 점점 커지는 분도 있고. 제가 그 얘기도 하는데, 화장실에서 이게 자빠질 때도, 야,
자빠질 수도 있지. 뭐 물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자빠질 때 찝다가 손목 같은 데가 나가서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고관절 같은 데가 이렇게 또 연세가 드시면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러면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누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또 근육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또,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시름시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폐병이잖아. 폐렴 뭐 이런 거 걸리면, 그걸로 이제 합병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게 한 끗 차이로 걸리고 안 걸리고 다 지금 하는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약간의 차이들로서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마치 인생이라는 게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가는 거야. 예전에 대상 무역할 때. 그때 출발할 때 리더가, 0.1mm만 오차를 범위를 주면, 한 달을 걸어갔을 때 그 다음 오아시스가 없다니까. 이게 지금. 진짜 작은 차이잖아. 진짜 작은 차이. 그럼 나중에는 그게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물 떨어졌는데, 야, 물이 없다. 야, 오아시스 어디 갔냐? 지금 우리가 도착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디 갔냐?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체온을 1도 올리고, 그 다음에 몸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병이 절반 이상은 안 걸리거든요. 아마 체온이 좀 높으면 혈행이 잘 움직이는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체온이 높으면. 우리도 좀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면, 혈류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당무 같이 되잖아. 이렇게 빨갛게. 외모는 사갔는데,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면 마치 신생아처럼. 늙은 신생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근데 체온이 높으면 아무튼 병 안 걸린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일이 없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잘 피해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상에 비가 평생 안 올 수는 없어. 하지만 비가 오면, 어떤 경우는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나가도 돼. 일 없고 이러면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면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아요.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런데 꼭 나가야 되면 우산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어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걸로도 큰 위험에 봉착하고, 예전에 교통사고 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야, 꺾었다가 저거 진짜 그게 사람 죽는 거하고 안 죽는 거하고 또 천지 차이예요. 사고에서. 근데 그런 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언곡결에 뭐 졸음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이런 빗길에 뭐 밀려가지고 뭐 잘못해서 사람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진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 시대 때 오토바이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한 끗을 어떻게 잘 방어해낼 거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 한 끗으로 반전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어떤 부잣집 애가 자기는 우리 집이 부자래도 나는 그 혜택을 본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노력해서 공부해서 직장도 했고 학교도 내가 좋은 데를 다 노력해서 갔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왜 혜택 본 게 없냐. 네가 부자였기 때문에 너는 좋은 조건을 쉽게 말해서 그냥 막말로 공부하는 것도 훨씬 돈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똑같은 머리를 가졌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왜 외국어가 안 되는가? 어렸을 때 외국을 못 나가서 그래요. 어학은 생활하고 관련되는 거지 머리하고 관련되는, 물론 머리가 진짜 좋으면 안 가도 돼. 예. 근데 그냥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 예. 그리고 우리 때는 사실은 외국 가는 게 어려웠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예.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을 나갔으니까 늦게 나간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교육받고 나갈 때, 방공교육 받고 외국 나갈 때 시절이고, 초청장 받아야 나가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 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그때 안 나가봤지. 그때 나가봤으면, 그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 시절에 80년대 나 그때 외국 갔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지. 한 끗 차이지.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한 것 같아.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대충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마지막 회고하면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아마 코로나를 꼽을 것 같아. 코로나예요. 이럴 것 같아. 저승사자가 와갖고 너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코로나요. 왜? 코로나가 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 연세, 그러니까 환갑이 넘은 분들은 인터넷 안으로 발만 디디고 있지 몸을 넣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3년이 걸리면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인터넷 안으로 몸을 담그게 된 거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보살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 두부도 배달이 되고요. 다 배달되니까 그냥 다 신선식품도 다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보살님들이 뭔 헛소리를 하느냐. 휴지나 물이나 배달하는 거지. 어디 인터넷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걸로 무슨 신선식품이 배달되느냐. 주문하면 아침에 오죠. 아침에 오죠. 맞잖아. 마켓컬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걸 주문하지는 않아 봤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 변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거가 있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새벽에 두부를 배달시켜 봤겠어. 제가 택배는 진짜 오지게 시켰어요. 그래서 제 절 일 도와주는 모모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신도보다 택배 기사가 더 많이 온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내가 택배 기사.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도 비슷할 걸. 그거 집에 있으면 계속 쓸데없는 거 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인생이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안으로 뒤에 그러니까는 무슨 양치기 개에 양이 몰려서 밀려 들어가듯이 밀려 들어왔어. 그게 몇 달 만에 끝났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발 디디는 척 하다가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다 어떤 방식으로든 편입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너무 오랫동안 이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생활 방식 자체들이 다 바뀌어버렸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이제 사람 모으는 게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모은다는 게 어려워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그게 바뀐 거지. 결정적으로.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아마 불교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신도가 한 30% 정도는 줄 거다. 라고 제가 이제 예언을
야, 또 예언가잖아. 이유가 뭐냐? 실제로 그 정도가 이미 줄었어요. 줄었는데 사람이 불교는 어차피 예전에도 비대면이었었거든. 불교가 굉장히 그 비대면의 선두주자잖아. 굳이 안 와도 되고 돈 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거 편지 보내서 삥 뜯는 거는요 불교하고 적십자가 보통 때는 아는 척을 안 해. 그러다가 돈 낼 때 되면 편지가 와요. 적십자도 뭐 하는 놈들인지 몰라. 근데 걔네는 진짜 악질적이지. 불교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 적십자는 마치 진짜 고지서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그 고지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지. 마치 무슨 전기세나 뭐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사람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회비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낼 필요가 없어. 진짜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던, 근데 마치 당연히 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가 위장을 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이놈들이 정부랑 결탁을 해 먹어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주고 어떻게 정보를 빼오는지 이사를 가도 그대로 내 이름으로 따라와. 정보 고지서처럼. 그거는 저거 미국 같으면 저거 박살납니다. 정부가 박살나든지 적십자가 박살납니다. 왜냐면 개인 정보를, 정부에 있는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민간 단체에.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저건 진짜 집단 소송 걸리면 전체가 날아갈 거예요, 저거. 미국 같으면 몇 천억 나온다. 저 벌금으로. 잘못하면 조단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적십자 끝납니다. 그럼 적십자가 뭘 하느냐? 그냥 지구들 월급 받아먹고 있는 거야, 그걸로. 물론 일부는 쓰고, 대부분 이 기부금들이 그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은 비중을 어디다 쓰느냐? 지구들 월급 받는 데 써요. 조직 돌리는 거. 왜? 인건비가 비싸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뭡니까?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 받고 하는 놈들 다 인건비잖아. 그 유지비로 다 쓰고 그 중에서 몇십 프로도 채 안 쓸걸? 모금되는 거에 몇십 프로도 채 안 쓸걸? 다 그래. 그러니까 지구들 돈벌이 하는 거야. 까놓고 얘기하면. 따져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 인터넷 그 포털창 같은 데 보면 생리대가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광고. 다 그런 놈들이다. 오늘도 뭐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누구를 도와주세요. 뭐 한 달에 뭐 2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지들 월급에서 다 녹아. 뼈대는 그쪽에 있어. 그걸 안 쓰느냐? 쓰기는 써. 그리고 남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거는 대부분 자원봉사로 하고 그 돈을 거의 뭐 대부분은 그런 용도로 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그 프로테이지 나옵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제 말대로 돼요. 어떤 거는, 어떤 조직은 10%를 안 쓰더라. 깜짝 놀라. 그걸로 받아놓고 10%를 안 쓰면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본말이 전도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거 재밌지. 그래서 불교가 원래 비대면이었잖아. 그래서, 불교 신도주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절에 오면 다행인 거고,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다. 한 번.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비를 잘 안 냈느냐? 또 열심히 내주는 분은 또 내줘요. 고맙지?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대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현실적으로 오는 사람은 한 30%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돈은 계속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수입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 몸은 안 가지만 아직은 내줄게. 근데 몸이 계속 안 가잖아? 그 다음에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게 한 3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까지 떠나는 기간을 한 3년.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코로나가 바꾼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저같이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의 대세가 됐지. 예전에는 정직한 사람이 대세, 약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밑도 끝도 없어. 정치도 예전에는 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랬었어요. 삼김시대 때도 그랬었어. 그래서 있는 거를 부풀렸지 없는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약을 팔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도 찌라시 같은 거를 막 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랬다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랬나 어쩌나 뭐 그거는 이제 몇 년 뒤에 가서 결정 나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걸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야,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트럼프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고, 또 그리고 한번 내려왔는데 또 한다잖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나? 내가 그거 굉장히 궁금하던데. 왜냐면 미국 대통령은 연임이 되거든요. 2번까지 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예전에 2번 하셨잖아.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트럼프도 2번 했을 거예요. 이기고 있었잖아. 그런데 저렇게 막말을 많이 해도 내려왔는데 지금도 큰 법적 하자만 없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지금. 아니, 누가 봐도. 물론 뭐 저 70 넘고 80 되신 분들이면 밤새 안녕이 안 될 수도 있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그래서 저게 연속 2번이 아니니까, 연속 2번으로 2번이라는 룰이 연속 2번이면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쓸데없는, 그냥 보다가 그냥 찾아보기도 귀찮아. 내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가 싶은 정도로. 근데 되게 재밌죠. 왜냐면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떨어지고 또 나온다는 것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그 정도 했으면, 그리고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 나왔는데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저렇게 몇 년 동안 아득바득 하면서 상대를 계속 씹으면서 견디면서 나오는 저 정도 의지, 존경스럽습니다. 그 의지를 언제 발휘하고 있느냐? 70대 후반이 발휘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 여러분이 70대 후반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진짜, 돈 많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돈와의 관계는 아니야. 예. 근데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관종 이런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 되게 재밌어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딱 봐도? 성향이? 우리 안정적이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도 내가 그 서울역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제가, 서울역에서 그 순두부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재밌는 식당이거든요. 앉고 주문하면 1분에서 2분 사이에 나옵니다. 이 자식이 뭘 해놨나? 내가 올 걸 알았나?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한 15분이면 먹고 나와요. 주문부터. 그러니까 앉아서 주문하고 먹고 나오는데 15분이면 돼. 그런데 거기 테이블 회전율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고 오고 줄 서서 이게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시간도 그렇거든요. 제가 서울역을 엄청 많이 다니잖아. 그 집이 제일 빨라. 그래서 마뜩하지 않지만 그 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그 어수선함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 막 이렇게 아니 거기는 빨리 먹고 나가지 않으면 주인이 왠지 눈치가 보여.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막 변화하고 막 이상한 혼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재밌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너네 나라 대통령이니까 뭐 재밌어.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90년대, 2000년대 그런 정도 사고 방식의 세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 되게 재밌게 합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나오는 거 보면 찌라시 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놓고 법적으로 끌어버려. 야, 굉장히 재밌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이 말에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찾아보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미안하다 하는 거고.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재밌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죠. 아주 재밌지. 트럼프는 이게 법적으로 끌면서 가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그냥 재미 삼아서 진짜 하는 것 같고, 되든 안 되든 뭐 인생이라는 게 다 뭐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주류로 올라온다는 거는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게 아니고, 근데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뭘 느꼈었냐면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오다가 올 때 뭐라고 오냐면 글을 써보면 어느 정도 쓴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현재 두 갈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미갈식 글이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센 거를 하나 탁 터트려 주고 이렇게 전개를 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올려줘야 글이 좋은 글이에요. 현대의 글은, 지금 현재의 글은.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 물 차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맨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글이 좋은 글이야. 그게 미갈식 글. 근데 요즘은 밑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요만큼 보다가 넘기지.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뭔가가 터지지 않으면 센 거를 하나를 주제를 못 던지면 한 2분, 2, 3분 안에 네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넘깁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아니 맞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2, 3분 안에 갑자기 뭘 어떻게 보여주겠어?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평생 내가 신라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라면밖에 없을 때는 내가 신라면이었는데, 자고 나니까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핵불닭볶음면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순한 맛이 됐다. 그래서 내가 자꾸 초심을 잃는 것 같다. 세상이 참 재밌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내가 팔자가 좋았으면, 코로나가 한 10년만 일찍 왔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 근데, 다 늙고, 와봐야 이게 뭔가 싶지. 근데 그 사주에 그거 있어요. 되게 웃기거든. 대운이라는 게 10년 대운이 돌아가면서 드는데, 이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들어. 들어봐. 그냥 웃겨서 하는 얘기예요. 웃겨서 하는. 대운이 한 번씩은 다 들어와. 근데 이제 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0세부터 10세 이런 때 대운 들어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젖은 안 굶겠다. 배는 안 굶겠다. 배는 안 굶겠다. 야, 그때 대운 들으면 뭐 할 거야? 젖 많이 만져서 좋겠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대운이 드는 분이 70세 대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갈참에 대운 들어서 뭐 하냐? 근데 이게 인생이 참 재밌는 게 지금은 그 대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건강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는
70세 대운이라는 건 죽은 뒤에 누워서 대운 받아서 이런 거거든, 상황이. 넌 누워서 대운이야. 앉아서 대운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괜찮다 싶어. 그리고 더 봐봐. 70대 대운이 들으면 이제 바이든이 70대, 트럼프 70대 대운 들면 대통령 되는 거야. 지금. 바이든은 80대 대운 들어야 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게 인간이 초래한 변화도 있고, 그게 진짜 나비 효과처럼 다가오는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계획 임신은 가능하지만 그 1억이나 3억 중에 하나를 개를 넣어야지는 안 했잖아.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하긴 묘하더라. 개 복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복제양 돌리 뭐 이런 거 하다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때 그 황우석 선생을 날린 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것도 나름의 정당한 논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앞으로 전 세계적인 먹거리가 인공지능하고 바이오거든요. 근데 바이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상황에서 그게 전복되는 바람에,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잘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으면 이라는 생각들을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랬다면 그러면 전체적인 쪽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개를 복제를 합니다. 그 기술이 제일 빨리 처리가 됐었던 건 뭐냐면 마약 탐지견, 맹인 안내견 이런 거. 그게 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도 길고, 훈련 기간이 긴데 개는 수명이 짧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돈 구대기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삥한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보다 개 똘똘한 애를 복제를 하면 훈련 기간이 확 줄어들잖아.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들어보면? 근데, 그게 참 생명의 신비다. 생명의 신비. 그렇게 해서 개를 복제를 했는데, 똑같은 놈인 거야. 유전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똑똑하지 않아. 얼삥한 놈은 얼삥하고, 똑똑한 놈은 똑똑해.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냥 생판을 데려다가 그 중에서 차출해서 쓰는 거랑, 그렇게 복제해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장이 닫힌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계속 열리는데, 계속 뭐 막상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잘 안 돼. 근데 엉뚱한 데서 그게 됐죠. 반려동물의 복제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 15년 동안 개를 키웠는데 너무너무 정이 들어서, 그래서 개를 고가입니다. 한두 푼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개랑 똑같은 애를 데려다가 놓고 다시 키우는 거야. 이거 좀 재밌지? 이거 되게 재밌지? 근데 이제 그게 가가. 얘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가가. 근데 그거를 훈련을 시켜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의 미묘한 선택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변화들, 코로나를 누가 선택하고 누가 예측했겠어요? 전 세계 예언자나 점쟁이 중에 코로나 예측한 놈 진짜 한 놈도 없었고, 과학자들도 뭐라 그랬냐면 그때 코로나는 감기 같은 거니까 날 따뜻해지면 풀어질 거예요. 그랬다가 여행사나 진짜 그런 사람들 이빨 꽉 깨물고 버텼다가 골로 간 사람들 있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 그것도 그런 시장들이 여러 업종이 바뀌었어요. 그때 골로 갔다가 총알을 많이 쌓아놓은 데는 그때 골로 갔더니 나중에 회복돼서 다 죽었고,
몇 팀만 살아남았대. 그래서 메꾸고 있어요. 그 골록한 걸 메꾸고 있어요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종쳤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쪽 시장은 회복이 안 돼. 대표적인 게 이마트 죽쓰고 있잖아. 이마트가 죽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가 누구냐면 쿠팡이죠. 아니 많이 맞잖아. 그래서 쿠팡이 예전에 적자가 뭐 1조 가까이 나요. 뭐 이러면서 저게 버티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마트를 몇 개를 사죠. 이마트 저 주가가 2조밖에 안 돼요. 주가 총액이. 예. 쿠팡이 아무리 안 됐어도 예전에 처음 그 주식 그거 개방했을 때는 뭐 100조가 됐다가 지금도 한 60조 정도는 될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회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데 이게 누가 의도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었어. 아무리 머리 좋은 놈도 예측 못했어. 근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쿠팡은 떡상이고 그 다음에 저 이마트는 죽쓰고 있는 거죠. 물론 이마트는 그 회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고현정 씨, 구고현정 씨 부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의 차이들로서 변화하는 것들, 이거는 노력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초기도 아니면 이 기도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자빠질 때도 그냥 자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짚다가 팔목이 나가는 경우도 봤고, 어떤 경우는 자빠지다가 하필 양변기에 엉치뼈를 해가지고 이쪽이 또 깨져가지고 시름시름 하시다가 결국 못 일어나는 경우도 봤고. 그럼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이게 왜 누가 뭐 다리를 걸었어 뭐 했어, 그냥 자기 혼자 자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다리 건너서 얘기를 모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아니 안 자빠질 수는 없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안 자빠지고 살아. 자빠졌을 때 팔목 같은 데가 차라리 어디 이런 데가 나갔어. 야 여기하고 관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무릎이 나갔어. 야 이러면 일이 커지지. 그래서 그 한 끗의 차이는 뭔가, 우리가 그 생각 굉장히 해요. 그때 넘어질 때 조금 힘을 더 주고 덜 주고 왜 차이야?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파가 됐어도 진짜 조금 더 밀었으면 사람이 짜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좀 덜 밀려가지고 조금 아프긴 한데 멀쩡해요. 야 이거 진짜 한 끗 차이, 인생 한 끗 차이. 그리고 그거는 합리적인 걸로 계산이 잘 안 돼. 합리성으로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피이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저는 늘상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이 순탄한 인생에는 이순신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인생에는 이순신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순신이 많이 나오는 인생이 피곤한 인생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조선이 정치를 잘하고 선조가 뭐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임진왜란이 안 나는 게 첫째고 제일 좋은 거고, 나서 혼란한 상황에서 이순신 같은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나라를 어느 정도 추스려 준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실제로는 없는 것만 못한 거지. 없는 것만 못한 거지. 이순신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난세가 아닌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데 부도 날 뻔했는데 내가 극적으로 반전시킬 필요 없고요. 그냥 순탄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뭐하러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이거 사람 피 말린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거. 남의 인생은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스토리도 있고.
내 인생은 이게 재밌다. 이게 달라. 이거 달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나 약간 스릴 있는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돌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네가 계획을 세우면 미리 언지를 좀 줘봐. 네가 준비하자마자 갑자기 터트리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준비 잘 안 하고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예술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술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시를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그냥 갑자기 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향의 차이야. 성향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초에 며칠 안 남았어요. 원래 정월 대보름까지 정초에 모든 액을 막는 거는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건데, 그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초격차를 나타내는 그 조금의 차이, 그게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있으면 인생이 좀 순탄하고 편안해지고, 그게 없으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저도 인생이 굉장히 많이 꼬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꼬였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늘상 하잖아요. 광우 스님이 전에 그 얘기 하던데, 내가 왜 기도 얘기를 주특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생각보다는 기도를 좋아해요. 왜? 인생이 피곤해.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나는 왜 향에 대해서 진심이고,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하며 돈을 놀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좀씩 바뀌었어. 그렇게 해서 내 팔자가 좀씩 바뀌었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안 했어요. 내가 그거 바뀐 게,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됐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일이 너무 안 풀려.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순탄하게 공부만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단어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탄한 사람은 순탄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실전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겪었던 사람의 어법이에요. 아니, 말을 그냥 세게 한다, 안 그러면 약간 상스러운 말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양한 얘기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고달퍼.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고달프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고달프면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 그러겠어. 이 세계는 참는 세계래. 근데 난 참고 그지같이 살기는 싫었어. 왜 참어? 왜 참어? 안 참는 사람은 센 사람입니다. 참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지려면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 기도나 이런 가피가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시절, 그 다음에 약해지는 시절에서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애들이 화장실에서 자빠져. 젊은 애도 자빠져요. 저도 예전에 자빠져 봤고, 자빠져. 하지만 걔네는 그냥 에라이 이런 식으로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하루 이틀 뻐근하고 끝나. 걔한테는 그렇게 가피가 많이 안 필요해. 물론 안 자빠지면 더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같이 연세가 드시면 자빠질 확률은 더 높아지고, 거기서 결정타를 맞으면 안 돼.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야. 안타를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타를 맞으면, 연속 콤보를 맞으면서 점수가 나는 거야. 간헐적 안타는 점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집중 타선이 한번 터지잖아? 그러면 그게 막 몇 점이 쭉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안타는 계속 맞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단타로 끊어주는 게 뭐냐? 그게 값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공덕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거를 느낀다. 그래서 제가 광우 스님한테 그때도 그 얘기했어.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약간 주술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인생에는 실제로 제가 살아보고 공부를 해본 걸로 느끼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답이 안 나오는 문제. 방금 얘기한 그런 것도 답이 잘 안 나와요. 1억 대 1, 3억 대 1인데 하필 얘가 왜 내 자식일까? 야, 그거 쉽지 않다. 10대 1이면 야, 그래 10% 아니야? 야, 1억 대 1이야. 최소 1억 대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정성. 그리고 기도는 저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즌에 하는 거는 중요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월 대보름까지가 더블 마일리지 기간이에요. 더블 마일리지 적립 기간. 그리고 보통 때도 꾸준히 하면서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화들. 저도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제가 꼭 만들려고 계속 지금 궁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통이에요. 향통을 선물로 주거나 뭘 해야 되겠다. 그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 생각했다고. 난 사람들이 자기 향통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 그 자기 향통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준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향통, 그 다음에 복전하면 늘 신권,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이 따로 있어요. 신권 지갑이 따로 있어. 진짜. 그래서 절에 가면 그걸 갖고 가. 잔돈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잔돈 넣으려고. 나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니까? 절에 이렇게 복전하면 돈을 넣으려고 했더니, 5만원짜리 밖에 없네? 그러니까 종무소에 와가지고, 이거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야, 그런 정신으로 네가 복을 받겠냐? 5만원짜리를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네가 어느 정도는 있는지에 대한 그 성의는 보이고 왔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렁떨렁 와가지고, 예전에 그거잖아. 한참 울다가, 도대체 누가 죽었대요? 야, 누가 죽었는지는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